안녕하세요. 용진TV의 용진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이 됐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대한민국의 건국의 초창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이 됐는데요. 건국되고 나서 2년 후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역사를 다 말하자면은 한 2시간, 1시간 가지고 모자릅니다. 2시간, 3시간이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6.25 전쟁 전후 70년과 6.25 전쟁 전 70년과 6.25 전쟁 전후 70년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 우리 거의 7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전 70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전쟁이 10번 크고 작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10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강대국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주변의 강대국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서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쟁이 많던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 70년 동안은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을까? 그게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역사를 공부했으면 유튜브로도 공부하고 책으로도 공부했는데, 공부해본 결과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입니다. 그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어떻게 맺어지게 됐냐? 자, 6.25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깨달은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미국의 좋은 정치 제도를 내가 배워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학력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부를 나오시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그러면서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완전 통달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모든 정치제도를 다 배우고, 미국의 정치제도를 다 배우고, 역사를 다 배우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제를 우리나라에 심었어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이제 번성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폐허가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라가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를 가져와도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승만 박사께서 그에 대한,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됐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거지 국가였는데, 군사력을 현대화 시킬 수 있습니까? 군사력을 할 수가 없죠. 장비를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하셨던 게, 미국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주둔시키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중이었는데요. 대통령 선거 공약이 뭐냐면은 6.25 전쟁을 끝마치는 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왜냐? 자기네 나라 젊은 청년들 5만 명 이상이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저런 가난한 나라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자기네 나라 5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죽어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승만 저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6.25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취임이 됐는데요. 그래서 취임이 돼가지고 이제 소련과 휴전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을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휴전회담을 하면서 최대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포로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북한군의 포로가 있고 저쪽 북한은 이제 유엔군이라든가 미군이라든가 한국군의 포로가 있겠죠. 그럼 포로를 우리가 교환을 하자. 우리 북한군 포로는 북한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미국 포로, 한국 포로, 유엔군 포로는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런 그 포로 교환 문제만 협의만 되면은 그 휴전회담은 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휴전회담을 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건 대한민국 한반도는 유엔에 맡기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크게 의미 없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뭐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뭐 그때 당시 뭐 에치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방어 라인은 대마도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그 소위 말하는 에치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방어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방어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전 협정 맺고 그리고 미군한테 한국을 맡기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그 목적을 알았죠. 그 미국이 그런 의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휴전이 원활히 합산되면은 우리나라는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 휴전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 북진 통일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미군이 CIA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국 못 죽였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자 이제 승부수를 건 거죠, 그 당시. 왜냐면 이 휴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은 미국이 빠지면은 이 나라는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알았기 때문에 원활한 그 휴전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승부수를 건데 그게 바로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방공포로 석방하자마자 석방을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 유엔군과 미군이 그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몰래 우리 헌병대를 이승만 대통령이 몰래 밤에 헌병대를 투입해가지고 그 경비 쓰는 사람들 다 총으로 위협해서 문을 다 열어준 겁니다. 북한으로 가기 싫은 사람들 다 나와라. 그때 당시 북한에 있는 유엔군 포로라든가 미군 포로, 한국군 포로는 다 자기 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포로들은 북한으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2년 동안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정권인 줄 알았기 김일성 정권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2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공산당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한 3만 명의 방공포로가 생긴 것입니다. 방공포로가. 공산당이 싫다. 우리는 북한으로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사람은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은 사람은 보내주면 안 된다. 강제로.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몰래 거제도에 있는 그 북한군 포로 수용소를 문을 다 열어가지고 북한으로 가기 싫으면 다 나와라 해서 탈출시킨 것입니다. 다 석방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이거 완전 원활히 휴전해서 자기네 빠지려고 하는데 이승만이가 포로를 막 다 석방시켜버리니까 이제 포로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이 안 되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말한 겁니다.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휴전 협정만 방해하지 말아라. 휴전 협정만 방해하지 않으면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딱 하니까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그래? 아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북진 동맹할 거야. 그래? 근데 지금 니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나 세 가지만 들어줘. 그러면 내가 방해는 안 할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얻어낸 요구사항이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때 당시 뭐 6.25 전쟁 일어나고 나면 뭐 먹을 게 없나? 거지 나라니까 우리나라에 매년 5억 달러씩 원주 해달라. 원주 해줘라. 경제 원주 해줘라 해서 경제 원주 해줘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 해줄게. 우리 경제 원주 약속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의 현대화. 우리나라 국방이 뭐 그때 당시 뭐 거의 뭐 수준이 그냥 소총 들고 딱총 들고 했던 시절이니까 뭐 그때 장교들도 뭐 배운 것도 국방 전술이라든가 이런 국방에 대해 정식으로 공부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교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력을 현대화시켜라. 달라. 그래서 알았다. 해주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입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우리 도와주고 그리고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거지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우리 서로 도와주는 계약 맺자. 거지가 와서 도와줄 능력도 없는 거지가 와서 우리 서로 도와주는 계약 맺자 하면은 맺겠습니까? 당연히 안 맺죠. 내가 어려우면 거지가 나 못 도와주는데 근데 거지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계약을 왜 맺습니까?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맺자고 하니까 미국이 싫다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미국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본 역사가 없다. 안 된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 그냥 계속 그냥 전쟁 일어나 북진 통해 위에서 그냥 계속 우리 전쟁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비상한 정말 그 머리 때문에 그 계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준 겁니다.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으면서 그때 당시 미군의 2개 사단 약 4만 명에서 5만 명이 휴전선 최전방에 다 배치됐었습니다. 그 당시 미군은. 근데 지금은 이제 후방으로 내려왔지만은 그때 당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의 2개 사단이 우리나라 휴전선 최전방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강 군대가 거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소련이 못 건드리죠. 북한이 못 건드리죠. 중국이 못 건드리죠. 주한미군이 세계 최강 군대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일본이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덕분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로 70년간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역사 왜곡이 많이 심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독재자다, 뭐 나쁘다 얘기하는데 역사를 정확히 공부하면은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독재자가 그 당시 헌법에 연임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임제가 단임제죠. 대통령 단임제. 근데 그때는 연임제가 있었어요. 단임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3선인가 4선을 했는데 그거는 정당한 거죠. 법 표준이 안에서 3선인가 4선 대통령이 된 건데 그게 왜 독재입니까? 독재는 김일성은 뭐 선거합니까? 선거 없이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계속 40년 50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3선 대통령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당선이 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는 아니죠. 마지막 4선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당시는 대통령 선거랑 부통령 선거랑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4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됐어요. 근데 부통령 선거에서 그때 당시 이기붕이가 자유당으로 해서 이기붕이가 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이기붕 치하에 있는 그 깡패들이
부정선거를 일으킨 거죠.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85세니까 뭐 앞뒤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완전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였으니까 뭐 전혀 이 국정에 대해서 이게 판단 능력이 많이 그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정 능력에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기붕이가 이 여기 부통령만 받으면은 실질적인 권한은 내가 잡을 수 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부통령이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부통령이 욕심을 가져서 이기붕이가 욕심을 가져서 그런 부정선거를 일으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뭐 그거를 뭐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이 완전히 100%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은 크게 많이 뭐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독재적으로 의도해서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나중에 또 오늘은 제가 이런 역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처음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이 버벅대고 말도 잘 못하고 지금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잘 정돈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